2019년 4월 4일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공식 영화 사진들이 공개되었으며 같은 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시네마콘 전시회에서 올해 개봉하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짧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극장 주인들의 국가협회에서 주최하는 박람회라 당연히 이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람은 없었으며 현재 유출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영상을 본 여러 기자들의 기사와 미국에 있는 영화 유튜버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현재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네타, 스포일러, 누설이 있습니다. 영화를 누설 없이 관람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현재 예고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 비밀리에 공개된 영상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CG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필름에 만들고 영화관에 배포해야 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했지만 모든 것이 점점 디지털로 변하면서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까지 후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요즘 영화들을 고려하면 CG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수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관에서 일하던 친구의 말로는 영화를 하드디스크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영화 개봉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완성되지 않는 영상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비밀리에 공개한 걸 보면은 파라마운트가 아마 터미네이터 팬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이렇게 짧은 영상을 상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2019년 11월에 개봉하는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잘못된 정보, 그리고 네타, 스포일러, 누설들이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누설 없이 극장에서 관람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종료하세요. 2번 경고했습니다.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영상은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총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액션 장면이 있는 몽타주와 맥켄지 데이비스가 과거로 오는 장면, 그리고 사라 코너의 등장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아직 CG 작업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감독 팀 밀러가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소개하면서 울컥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터미네이터 1편, 2편이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영화이었으며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터미네이터를 공부하며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만들었고 터미네이터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원작 팬이라면 이 영화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를 극찬한 제임스 카메론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아무튼 이야기가 3000포로 빠지기 전에 공개된 영상은 맥켄지 데이비스의 그레이스가 타임머신, 시간이동 장치를 타고 과거로 오는 장면이었고 그 다음 장면은 고가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장면만 모은 아주 짧은 몽타주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은 작은 디테일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상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정되었지만 어떤 기자는 멕시코 시티를 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공개된 영상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됩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나왔던 파란색 원형의 시간 여행 장치가 나타나는데 이 원은 고가도로 위 또는 밑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고가도로 한가운데 생성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 여행을 한 인물은 고가도로 위에 착지를 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면서 몸이 가드레일에 몇 번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맥켄지 데이비스의 캐릭터인 그레이스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터미네이터 1편의 카일 리스가 떨어진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커플이 있는데 고가도로 밑에 사람이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이 커플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체의 여성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때 그레이스는 시간여행 때문에 기운이 없으며 가드레일에 부딪힌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커플은 그녀가 큰 부상을 입었을 거란 생각에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레이스를 부축해주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주기 위해 이 멕시코 커플은 자신들의 차로 그레이스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 대의 멕시코 경찰차들이 나타났는데요.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나체의 여성을 도와주던 남녀 커플은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만 경찰들은 그들의 목격담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 한 명은 하늘에서 나체의 여성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 농담을 합니다. 한밤중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나체의 여성을 부축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수상하지요.
경찰들은 이 커플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웁니다. 이때 한 경찰은 그레이스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는데 정신이 없던 그레이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화면이 그녀의 1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그 붉은 화면과 유사한 화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녀가 터미네이터라고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하이브리드 터미네이터의 가능성을 증명해주는 장면이지만 2019년 4월 10일 맥켄지 데이비스가 코믹북닷컴과 한 인터뷰에 의하면 그레이스는 터미네이터가 아니지만 향상된 인간이며 보통 인간보다 강력하며 그녀는 비밀 임무를 받고 다니 라모스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로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 미래에서 온 군인입니다. 인류 저항군들이 스카이넷의 터미네이터와 대결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기계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설정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계와의 대결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기계와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기계로 향상시킨다면 이번 터미네이터 영화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체 조직을 하나둘 기계로 교체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선을 넘어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단순한 공포 영화, 액션 영화에서 철학까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동안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기계와의 전쟁에서 기계를 무찌르기 위해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며 자신 또한 기계가 된다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설정으로 터미네이터2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아주 잠시나마 보여주었는데요. 사라 코너가 심판의 날 스카이넷의 탄생을 막기 위해 마일스 다이슨을 죽이러 가는데요. 마일스 다이슨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구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요. 마치 전편에서 보여주었던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던 대학생 사라 코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등장으로 그와 그녀의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3000%로 빠지고 있는데 다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로 돌아갑시다. 그 붉은 1인칭 화면에서 그레이스는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 위치를 확보하고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경찰들을 빠르게 제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움직임이 둔한 터미네이터가 아닌 마치 성룡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경찰들과 싸우는 모습이었다고 하며 이때 맥켄지 데이비스는 전신 나체였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3처럼 전신 나체이지만 가릴 건 다 가리고 제네시스에서는 가릴 건 다 가리며 그림자만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터미네이터 1편에서 보여줬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나체 상태로 싸우며 어느 특정 부위를 가리기 위해 카메라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터미네이터 세계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터미네이터에서 나오는 타임머신, 시간여행 장치는 오직 생명체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여행을 하는 인물들은 미래에서 무기를 가져올 수 없으며 옷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터미네이터에서 시간 이동 장치를 통해 과거로 오는 인물들은 모두 발가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페미네이터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페미네이터라면 맥켄지 데이비스의 나체 장면이 없었겠죠? 아무튼 이 장면은 야한 장면이 아니라 생명체만이 통과할 수 있는 시간 이동 장치를 이용한 그레이스가 경찰과 격투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알몸의 여성이 생존을 하기 위해 여러 명의 경찰과 싸우는 장면이었지요. 맥켄지 데이비스는 여러 영화에서 나체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프릭스 오브 네이처, 브레이드 러너 2049 등 여러 누드씬을 촬영했던 경험이 있는 배우라 이번 터미네이터에서 나체 장면이 나올 것 같았지만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관계층을 넓히기 위해 PG-13 등급 목표로 영화를 만들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레이스가 경찰과 싸우는 장면을 고려할 때 이번 터미네이터는 미국에서 R등급, 즉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콘에서 보여주었던 영상과 다르게 나체의 여성이 등장을 해도 가릴 건 다 가리면서 노출 장면이 낮았던 터미네이터 3가 미국에서 PG-13 등급이 아닌 R 등급을 받았으니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R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R 등급을 받았던 터미네이터 3가 국내 개봉 당시 15세 관람가이었으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등급을 어떻게 매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들에게 이유 없이 체포당한 커플들이 여러 경찰을 제압한 그레이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지만 그레이스는 그들에게 아직 고맙다고 하긴 이르다고 하면서 같은 여성 대신 그녀의 키 그리고 체격이 비슷한 남자 앞에 다가가 그의 신발을 보고 그녀의 발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스는 옷과 자동차를 얻게 되고 그녀는 차를 몰고 떠나는데 빤스바람으로 서 있는 남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터미네이터는 전편처럼 여기저기 작은 코미디 요소를 삽입하는 것 같습니다. 난닝구를 입은 그레이스의 모습을 보면 터미네이터2에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사라 코너를 오마주하는 것일까요? 빨리 영화가 개봉을 하고 블루레이가 발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면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대낮입니다. 이번에도 고가도로에 있지만 전혀 다른 고가도로입니다. 폭파된 차량 앞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검은색 액체 터미네이터가 흐느적거리면서 터미네이터2와 비슷하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 터미네이터가 바로 가브리엘 루나입니다.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가브리엘 루나의 임무는 나탈리아 레이스, 다니 라모스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감독 팀 밀러에 의하면 이 나쁜 터미네이터는 액체 로봇이지만 터미네이터2에 등장했던 T-1000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두 개의 액체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네이터 3에서 나왔던 TX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T800 같은 기계 골격인 엔도스켈링톤 위에 T1000 같은 액체가 입혀져 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 터미네이터는 하이브리드 터미네이터입니다. 아무튼 이 액체 터미네이터를 피해 도망가는 두 명의 여성이 화면에 나옵니다. 맥켄지 데이비스의 그레이스가 나탈리아 레이스의 다니 라모스를 부축하는 모습이 보이며 둘은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기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긴 추격전이 큰 교통사고로 멈춘 것 같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익숙한 빨간 눈 그리고 생체 피부 조직이 벗겨져 로봇의 금속 골격이 노출된 엔도스켈링톤이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에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엔도스켈링톤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크롬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아닌 어두운 색을 가진 로봇이라고 합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서 나왔던 무광 터미네이터와 비슷하지만 더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CG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영상을 본 기자들에 의하면 이 엔도스켈링톤은 가브리엘 루나의 반쪽 로봇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알리타 시사회에서 아놀드가 새로운 골격 번호의 터미네이터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엔도스켈링톤이 아놀드의 엔도스켈링톤일까요? 아무튼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자 그레이스가 다니 라모스에게 내 목숨을 걸고 널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순간 도망치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때 다니 라모스는 그레이스에게 터미네이터들?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질문을 잘 생각해보면은 다니 라모스와 그레이스를 추적하던 터미네이터가 한 대였다는 겁니다. 그레이스는 둘로 갈라지는 터미네이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2대1 대신 2대2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언급한 어두운 색을 가진 엔도스켈링톤은 가브리엘 루나의 반쪽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콘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액체 인간이 두 개의 액체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네이터 3처럼 엔도스켈링턴 위에 액체 터미네이터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어서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폭파된 차량 앞에서 융합하고 있는 가브리엘 루나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 폭발 때문에 엔도스켈링턴과 액체 터미네이터가 분리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자들의 글을 읽고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추측일 뿐이며 실제로 영화가 개봉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후 사정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라 왜 그레이스가 목숨을 걸고 다니 라모스를 지키려고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회복을 마친 액체 터미네이터는 자신의 팔을 칼로 변형시키고 어두운 색의 엔도스켈링톤과 함께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에게 전격 돌진합니다. 이때 난데없이 어디서 트럭 한 대가 나타나 급정거를 하고 한 여성이 내립니다. 바로 린다 해밀턴, 사라 코너입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온갖 총으로 무장한 사라 코너는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가브리엘 루나에게 자동 산탄총같이 보이는 총으로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번 산탄총을 맞은 액체 터미네이터 가브리엘 루나가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며 탄창을 다 사용한 사라 코너는 총을 바닥에 버리고 등에 메고 있던 유탄 발사기를 달려오던 엔도 스켈링턴에게 발사합니다. 산탄총을 맞은 액체 인간이 고가도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터미네이터 2에서 사라 코너가 산탄총으로 티천에게 공격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 산탄총을 맞은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수상하지만 터미네이터 2에서 나왔던 액체 인간은 100% 액체입니다. 금속 액체라 밀도가 높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에서 아놀드의 터미네이터가 티천을 들어올려 던질 수 없었지요. 밀도가 높은 무거운 금속 액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탄총을 맞고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액체 인간을 생각하면 산탄총을 맞은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는 이미 둘로 갈라진 상황이며 무광 터미네이터, 그 어두운 색을 가진 엔도 스켈링턴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액체의 양이 적은 상태라 밀도가 평상시 액체 인간보다 낮아서 산탄총을 맞고 고가도로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탄총을 맞고 고가도로에서 떨어진다는 설명을 읽은 바탕으로 만든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자세한 분석은 영화가 개봉하면 또는 예고편이 공개되면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사라 코너, 이를 본 그레이스는 다니 라모스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물어보지만 다니 라모스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 둘 다 사라 코너의 정체를 모릅니다. 여기서 그레이스가 스카이넷을 피하기 위해 여자로 성전환한 존 코너라는 루머가 거짓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레이스가 존 코너라면 그의 어머니, 즉 사라 코너를 알아봤어야죠. 사라 코너가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그 고가도로에 나타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 코너가 준비한 무기를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 사라 코너는 다른 세계관에서 온 사라 코너일까요? 시간 여행을 하면서 터미네이터를 죽이는 사라 코너? 짧은 영상이었지만 영상을 본 기자들의 기사를 읽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여러 액션 장면을 모은 몽타주였다고 합니다. 이 몽타주는 워낙 빠르게 편집되어 있는데 여러 기사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 장면은 바로 C5 비행기의 추격전이었습니다. 서로 공격하면서 공중에서 부딪히는 장면이었으며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주먹으로 비행기에 구멍을 뚫으면서 기어가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스펙타클한 장면이었으며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투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장면은 군용 트럭 험비를 운송 중이었던 헬리콥터가 험비를 댐 위에 떨어뜨리는 장면. 왼쪽 팔 살가죽이 벗겨져 기계 골격이 보이는 아놀드.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양팔을 칼로 변형시키고 수많은 군인을 학살하는 장면. 부상을 입은 늙은 아놀드가 사라 코너와 함께 차에 앉아있는 장면. 그리고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에 나왔던 미래전쟁 장면의 재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과 다르게 정말 터미네이터 1편과 2편에 있던 미래전쟁 장면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에 나왔던 미래전쟁 장면과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 미래전쟁 장면 중에서 맥켄지 데이비스가 군복을 입고 수십 대의 엔도 스켈링턴과 교전하는 장면, 무언가를 향해 총을 쏘는 사라 코너 옆에 서 있는 로봇 아놀드, 헬리콥터를 조종하면서 비행기에 총을 쏘는 로봇 아놀드, 이 몽타주 장면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액션 장면들이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을 능가하는 아주 멋진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몽타주가 끝나고 다시 고가도로로 돌아옵니다. 사라 코너가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에게 다가가 말없이 수류탄을 꺼내 핀을 뽑고 던집니다. 폭발하는 수류탄을 쳐다보지 않으며 멋있게 폼을 잡고 있는 사라 코너. 가브리엘 루나의 터미네이터가 떨어진 고가도로 아래를 한번 훑어보고 사라 코너는 그레이스와 다니 라모스에게 말합니다. 걱정 마라. 곧 돌아오마. Don't worry, I will be back 이라고 하며 영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시네마콘에서 공개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를 본 기자들에 의하면 모든 관객이 흥분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 3, 4, 5편에 실망한 팬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았다면 이 영상 하나로 3, 4, 5편을 용서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공개된 같은 날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줄거리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이 유출된 줄거리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출된 시놉스에 의하면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사건 이후 25년이 흐른 상태이며 밥 삼촌과 존 코너 그리고 사라 코너가 그들의 타임라인에 있는 심판의 날을 막았지만 스카이넷이 다른 방식으로 심판의 날을 일으키며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존 코너는 더 이상 인류 생존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아닌 그저 또 다른 한 명의 인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존 코너가 사망하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날은 코너 가족과 연관이 없지만 사라 코너는 인류 생존을 위해 밥 삼촌 T800과 그레이스, 다니 라모스, 미구엘 라모스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출된 시놉스가 거짓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시놉스를 믿는 네티즌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터미네이터 2의 결말 때문이지요. 설마 레트콘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공식 줄거리는 예고편이 공개돼야지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마블 어드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을 하면 예고편을 삽입해서 공개할 거라 예상했지만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예고편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12세 관람가 영화에다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은 걸 보면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청소년 관람 불가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터미네이터가 정말 R 등급을 받은 청소년 관람 불가 터미네이터라면 콧물 흘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영화에다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예고편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의 예고편 공개 날짜를 예상하라고 하면은 5월 17일에 개봉하는 존 윅 3편 상영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 예고편을 유튜브에 소식 없이 공개하는 영화 제작사들을 생각해보면은 꼭 존 윅 3편 상영 전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스카이넷이 핵폭탄을 터뜨린 날이 8월 29일입니다. 터미네이터 1편에서 카일 리스가 과거로 왔을 때 그 날짜가 5월 12일이었습니다. What day is it? The date. 12 May. 혹시 파라마운트가 미국 어머니날 5월 12일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무튼 제 생각이지만 5월 12일에 파라마운트가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 관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2일은 터미네이터 팬들에게 있어 중요한 날짜이거든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몽타주 장면에서 왼쪽 팔 살가죽이 벗겨진 아놀드가 나온다고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 왼쪽 살가죽이 벗겨졌을까요?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나오는 사라 코너는 미래에서 온 사라 코너일까요? 혹시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에서 사라 코너가 시간여행을 해서 터미네이터 2에 있던 T800의 희생을 막고 그녀가 1984년으로 돌아가 공장에 있던 팔을 회수하고 1991년으로 가서 터미네이터의 희생을 막은 다음 그의 왼팔을 고치는 것일까요? 터미네이터 2에서 생체 피부는 재생을 해서 총상이 없어진다고 했으며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는 피부가 녹아버린 오른팔 때문에 시간여행을 못하는 터미네이터가 피부가 재생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큰 곰인형을 들고 있는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손톱까지 완벽하게 오른쪽 팔에 피부가 재생되었지요. 그 장면 왜 장미 상자가 아닌 곰인형을 썼는지 정말 감독이 센스가 없어서 답답했던 장면입니다. 아무튼 터미네이터 사라 코너 연대기에서는 엔도 스켈링턴을 위해 새로운 피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사라 코너가 과거로 돌아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라 코너가 1984년으로 돌아가 카일 리스의 죽음을 막고 1991년으로 돌아가 터미네이터의 희생을 막으며 카일 리스가 존 코너를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고 사라 코너는 T800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스카이넷이 죽이려고 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맥켄지 데이비스가 코믹북닷컴과 한 인터뷰에서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2편과 연결되는 이유가 터미네이터 2에 있는 공원 테이블 장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원 테이블의 사라 코너는 칼로 운명은 없다 라고 긁어놓았죠. 그리고 미래를 바꾸기 위해 마일스 다이슨을 살해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있는 사라 코너가 인류가 향하고 있는 암흑한 운명, 다크 페이트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과거로 와서 터미네이터 1편, 2편의 현장을 재방문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일까요? 아무튼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는 미국 시간으로 2019년 11월 1일에 개봉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